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의료계는 흔들렸고 국민연금은 위태로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바닥을 쳤고 거리마다 절망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세계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이제 세계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한국,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지금 한국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치릅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찾아온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 국민들은 다시 한번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자신들의 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선거 포스터 하나 붙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분명히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해야지 누가 돼야 나라가 제대로 갈까? 짧은 말들이 오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고민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테이블 위에도 신문 한 구석에도 대선 후보 주요 공약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젊은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중년의 시민들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의 작은 재래시장 골목 귤을 파는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 다들 표정이 무거워. 그래도 웃어야지. 웃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 그 말에 옆 가게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 뽑아야 해.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한국인들의 삶과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한 가정집.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대통령은 왜 또 뽑는 거야? 5학년 딸아이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나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거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실망과 희망이 뒤섞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투표도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한 표 행사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 해. 한 세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고 또 다른 세대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투표소로 향합니다. 한국은 지금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실망을 겪은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택하는 이 시간, 그것은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다짐입니다. 창밖에는 아직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한국도 지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우리는 함께 내일을 만들어간다. 비록 상처받고 비록 실망했더라도 한국은 한 번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한 일상 곳곳에서 작고 단단한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6월 3일. 그날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내일을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한 의혹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단장의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준비였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민주적 절차를 위협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기억과 해석이 부딪히고 사실과 책임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 거리에서는 아주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 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수막도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다.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로 손을 잡지 않았고 함께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날 법원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소리 높여 싸우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중년 여성은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짧지만 깊은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도 거리 위를 스치는 바람도 결국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하고 실망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오래된 신념마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손을 뻗어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혼란은 있었지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있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한국은 지금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은 때때로 가장 어린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 봄 한국의 의료 현장도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의과대학 한때는 가장 안정적인 길이라 불렸던 곳. 하지만 지금 수많은 의대생들이 자신의 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전형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과 정부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벌어졌고 몇몇 학생들은 유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의대생들은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려 하는가? 서울의 한 의과대학 도서관 한켠 조용히 책을 넘기던 4학년 학생, 그녀는 말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적어둔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의사가 되자.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시험을 견디며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교실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 의대생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업에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 모든 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불신,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의대생들은 그 모든 무게를 등에 지고 자신의 길을 다시 묵묵히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보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환자 곁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린 의대생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캠퍼스 한 구석.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촉촉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젊은 학생들이 서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서관으로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국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작은 기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젊은 의사들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임을.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은 또 다른 변화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우리 곁에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이 제도는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세대를 위한 개혁.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단어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뉴스 속 용어들보다 더 깊이 가슴을 울리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낡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던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몰랐지. 그래도 믿어야 했어. 그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월급의 작은 일부를 연금으로 부었습니다. 노동이란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꿈꿨습니다. 언젠가 은퇴 후에도 조금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그 꿈을 믿게 해준 것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다시 묻습니다. 이걸로 정말 괜찮은 걸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쌓아온 걸 우리 세대가 책임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는 너희야. 너희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 짧은 말 속에 한 세대가 쌓아온 책임감과 또 다른 세대를 향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아버지들과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를 걱정하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논의 속에는 수백만 명의 이런 가족들의 숨은 대화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의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말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정답을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베란다. 하얀 운동화를 신은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노을이 깔리고 아이들이 공터에서 뛰어놉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잘 버틸 거야.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그 거대한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조용히 미래를 걱정하고
또 묵묵히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믿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연금이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 올린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조용한 믿음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2025년 1월 한국통계청은 작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30년 넘게 계속되어 온 하락세 속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의미 있는 반등. 세상은 이 숫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 작은 아파트 단지 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집. 그곳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젊은 엄마는 서툰 손길로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아버지는 아기 옆에 놓인 작은 이름표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조심스레 써 내려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하, 봄처럼 따뜻하게 자라라는 뜻을 담은 이름.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기까지 이 부부는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한 건 아닐까? 집값, 교육비, 보육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둘은 함께 결심했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희망이 되어보자. 그 결심 끝에 태어난 생명. 그것이 지금 이 집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통계 너머에는 이런 작은 용기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뉴스는 숫자를 말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떨리는 손과 누군가의 단단한 다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령 친화 산업 투자 확대.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사랑입니다. 어린 아기 서하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아기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깨끗한 공기, 안전한 거리, 배울 수 있는 학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이 젊은 부모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들은 믿습니다. 희망은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은 이 조그마한 생명 하나하나를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출생아 수.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지표입니다. 서하가 자라날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아마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하를 위해, 그리고 서하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다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서툰 손으로 작은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희망들은 더 큰 꿈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세상을 울립니다. 2025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8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고 전 세계는 조용히 그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 이름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인류 전체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던 교황. 2014년 그는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반도에 끊임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삶의 태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바티칸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여 초를 밝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교를 넘어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혐오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를 조용히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그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남은 우리에게는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억하십시오. 한국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교회 종탑 위로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눈을 감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세상.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다짐. 다시는 미움과 증오가 지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평화의 씨앗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은 세상을 더 푸르게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작은 기도는 다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항상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골목길,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의 한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 이면에는 말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작은 기적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 퇴근 후 시간을 쪼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책 속에서 세상을 향한 작은 창문을 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으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선생님은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책 한 권, 목소리 하나, 그 작고 소박한 시간들이 어떤 아이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변을 청소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 바람에 날린 쓰레기, 파도에 떠밀려온 폐기물들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는 그 모습은 거창하지 않지만 진심만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는 못하지만 바다를 깨끗하게는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텅 빈 마을 회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영화 상영,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거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다시 봄이 오고 있어요. 한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은 어쩌면 그렇게 조용히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적들이야말로 한국을 다시 숨쉬게 하고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봉사, 배려, 연대, 그 모든 것은 조용히 이어져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은 영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곳곳에서는 그 작은 영웅들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고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고 누군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비록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작은 손길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이 작은 기적들이 쌓여 혼란을 넘어서는 거대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2025년 봄 한국 사회는 여러 갈등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의료계 갈등, 연금 개혁 논의, 곳곳에서 소란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세계 7위권을 지키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시장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날도 없었고 지하철은 매일 정시 운행되었습니다. 혼란이 아무리 커도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버스 운전기사, 구청 공무원, 학교 선생님,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작은 역할을 다하며 혼란 속에서도 세상을 지탱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한 마을 슈퍼마켓 주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도 단골 손님한테는 외상 장부 끊어줘야지. 한 버스 기사는 말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해도 한 명이라도 제 시간에 회사 가게 해주고 싶어. 이런 작고 조용한 마음들이 한국을 지탱해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짧지만 따뜻한 말들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뢰란 단지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란 서로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출근하고 약속한 길을 달리고 약속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고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으며 거리는 매일같이 깨끗하게 쓸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한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혼란도 실망도 좌절도, 하지만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은 지금 그 조용한 믿음 위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로를 믿는 마음만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신뢰를 이어받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은 여전히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인프라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정책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젊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 작은 육아 상담센터 안에서 젊은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덜 두렵네요. 그 짧은 웃음 속에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시골 학교의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세계 어디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움의 경계가 사라진 거죠. 그 말처럼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수소차와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친환경 스타트업을 세우고 지방 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시도 하나에서 시작돼요. 한 청년 창업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시도들이 곧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그들은 화려한 뉴스에 오르지 않지만 그들의 하루하루가 내일의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낮고 고령화의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며 일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기를 바라며 가르치고,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조용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땀과 눈물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도시의 야경 너머로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들은 모두 누군가의 꿈입니다. 작고 흔들리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꿈들, 우리는 그 꿈들을 믿습니다. 내일은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은 준비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2025년의 한국, 많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조기 대선, 의료계 갈등, 연금 개혁 논란, 출산율 걱정, 경제 불확실성,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 조용히 법원을 지키는 시민들, 병원을 지키려는 어린 의대생들, 연금을 걱정하는 아버지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어느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 거리를 청소하는 주민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법은 작동했고 학교는 열렸고 버스는 달렸고 시민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믿음 위에 한국은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희망은 눈부신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오늘 한국은 그 강함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준비하고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고 연금을 개혁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교육을 혁신하고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작고 조용한 움직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늘을 가득 메운 별도 하나하나 작은 빛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한국의 내일도 오늘 이 순간 이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향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길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지금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어디선가 또 다른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희망들이 모여 한국을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우리는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작은 기적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다시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지금 희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희망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